제가 모든 전기선은 두텁게 그 어떤 발열 때문에 모든 통신선은 얇게라는 제 기술을 따라서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을 어떤 겉에 피만 되게 튼튼하게 안에를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5개, 6개, 10개짜리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 신청할 때 저는 2회선 주세요. 저는 5회선 주세요. 정보를 동영상 101개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서 각각의 통신도로를 탑니다.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는데 통신 회선이 많으니까 쓸 때가 많죠.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또 유선전화선이다. 그럼 유선전화선도 구리잖아요. 그거를 10개로 만들거나 해가지고 각각의 통신도를 사나 정보를 분할 처리하거나 각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V에 들어가는 동축 케이블 이런 구리선이라든지 모든 통신선으로 사용하는 기술 구조에 있어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유무선 충전에 있어서 또는 주무선 전파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충전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전부를 여러 군데에서 어떤 충전할 수 있는데요. 전기차다 그러면 전기차가 됐든 로봇이 됐든 비행체가 됐든 전기로 충전하는 구조에 있어서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 6군데에다 동시에 꽂으면 전기 충전을 꽂으면 곧바로 배터리를 나눠서 곧바로 저장되는 기술을 씁니다. 아니면 적어도 전기 충전소에서 하나밖에 충전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 콘센트 방식으로 전기를 분할 처리해가지고 밑에 서브로 전기성을 연결해갖고 분할하는 이런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다, 10,000개가 있다 그러면 각각 전기선을 연결한다는 거죠. 각각 전기선을 연결하고 언오프 구조를 갖고 쓸 배터리에서만 전기를 씁니다.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쓰고요. 현재 있는 연료전지 같은 자동차 연료전지도 납축전지도 여러 개로 분할해 갖고 만든다는 각각 격벽 처리를 하고 언오프 구조를 갖고 이렇게 전기가 충전이 많이 됐으면 휴대폰 배터리 충전율 나오죠. 그래서 딱 차단시키는 전기 기술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럼 이제 터질 염려가 없죠. 과열됨 염려가 없고 현재 리튬 배터리도 과열돼 갖고 터지잖아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배터리에 적용할 수 있는데 LG가 어떤 박람회에서 이 기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LG전자에도 제 페이스북에 국정행정 노동부 경찰청 한국내 주한미 대상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카이스트에도 LG도 그중에 광고를 내신 마이크로소프트도 광고를 내거든요. 다 제 기술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도에서도 하나의 영상 레이더 기술도 제 기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을 쓴다는 거죠. 전 세계를 수천 조 분의 수백 잔의 가로수로 밀도로 빌렸잖아서 1cm나 0.3cm 가롭게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듭니다. 우주도 가능하고 바닷속도 가능하고 땅속도 가능하고 반도체 이동 명령에서도 저장에서도 좌표와 숫자 방식을 따르고 어떤 로봇의 자기 몸체 또는 비행체의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배도 그렇게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어떤 좌표와 숫자 방식의 어떤 자세 균형 이런 것들을 잡는 방식에 전기를 어느 정도 들이든 파워를 어느 쪽에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배 같은 데는 이제 파도 같은 게 일어나면 자세를 제어하는 이런 방법도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연료가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전기 방식이든 석유 방식이든 프로펠러 방식이든 프로펠러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자세를 제어하거나 여러 가지 다 있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선 충전 구조에 있어서 어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한꺼번에 송수신한다. 라디오 전파는 하나만 수신하잖아요. 보통 전파를 송수신할 때 여러 개의 송수신 구조를 가진다. 통신칩도 대중소로 가져가서 최대한 여러 개를 가지고 통신하면 전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각각의 전파에다 정보를 실어서 할 것 같고 AM, FM 라디오는 하나만 수신하지만 이건 100개도 수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충전 구조로 가거나 통신 구조로 가져갈 수 있어요. 데스크탑, 스마트폰, 위성통신과 모든 무선 장비, 와이파이 이런 데다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데스크탑에 스마트폰 호출 번호가 100개, 스마트폰에 20개 또는 위성통신에 10,000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군의 무선 통신 장비는 오키토키에도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파형의 전파로서 다이너마이트 폭발 구조를 해요. 다이너마이트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폭파시키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로 폭파시키거나 할 수 있습니다. 대인지뢰나 대전차지는 군의 슈리탄, 어떤 전차탄, 이렇게 한포탄 이런 항공폭탄에서 타이머를 넣어갖고 동시에 터지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전파로 터뜨려서 그것을 이렇게 살상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가지셔도 미리 딱 깔아놓고 한꺼번에 터뜨린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터뜨리거나 이 기술을 어뢰나 기뢰에도 이렇게 작동 방식 플랫폼을 달아서 기뢰 안 움직이잖아요. 그냥 그것을 플랫폼 달아서 작동시켜서 부딪히는 기술로도 사용되거나
그래서 플랫폼에다가 어뢰를 탑재해서 거기서 미리 주요 바다에 대기시켜 놓고 지나가는 어떤 함정 이런 것들을 갑작스럽게 가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전파 방식으로 깨웁니다. 그것을 공격과 어뢰를 쏴버린다. 이런 기술로도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백린탄 같은 거 폭탄에 슈류탄이나 박격 폭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잘한 이렇게 콩알탄처럼 더 갖고 불바다를 만드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것도 되게 유력적이니까 사람 몸에 붙거나 이렇게 주변에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되게 유력. 항공폭탄으로 안에 막 100만 개 작은 폭탄이 달려 있거나 슈류탄 안에도 그렇게 백린탄 넣어가지고 하면 뭐 무섭겠죠. 그래서 한번 붙으면 안 꺼지니까. 슈리탄이나 박격포탄, 전차포탄, 해난 자주포탄 이런데 항포탄 이런 게 항공폭탄에서 사용할 수. 미사일에도 이거 사시면 제 기술입니다. 좌표 숫자 방식으로 특정 고도에서 항공폭탄을 터뜨리는 이런 기술 구조에서 자탄 방식으로 소총탄이 됐든 박격포탄이 됐든 유탄 발사기 됐든 특정 고도에서 딱 터뜨리면 10m다. 그러면 자탄 방식으로 터뜨리는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로세로 내표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특정 고도에 이르거나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그에 따라 연동해서 이것을 특정 고도에서 터뜨려서 자탄 방식으로 터뜨릴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정확한 지점에서 터뜨린 거죠. 이것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탄. 그 다음에 뭐 드론을 잡을 때 드론을 잡거나 전차에서 드론을 잡을 때 조금 뭐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드론이 왔는데 탱크가 전혀 대응을 못한다. 근데 거기다가 자탄 방식으로 터지는 식으로 갖고 팍 터뜨리고 그물식으로 터뜨리면 드론이 잡히잖아요. 파편에 스치면 일단 쓰러지게 되니까 적어도 탱크니까 그 폭발을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쓰시면 자탄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드론 잡는 이런 기술 쓰시면 되게 좀 탱크가 됐든 장갑차가 됐든 어디든 탑재할 수 있겠죠. 드론 잡을 때 일반 보병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서 쓸 수 있고요. 뭐 드론 잡을 때 함정에서도 쓰거나 또는 뭐 드론을 잡는 기술에서도 자탄 방식으로 터뜨려서 넓은 지역에 그물을 차주로 물어서 그래서 드론을 잡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공방어망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특정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대공방어망을 특정 지역을 쏠 때 자탄 방식을 쏴서 그물 구조를 만들어서 파편이 이것을 스치면 그것을 일단 부상을 입으니까 잘 기동을 못하잖아요. 그의 추후로 요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헬기에도 탑재도 되고 자탄 방식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당되는 드론의 움직임을 예상해서 드론이나 항공기를 예상해서 미리 쏴버린다는 거죠. 그물식으로 자탄. 그러면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이 자탄 방식을 일반 어떤 폭발은 하지 않고 고무탄처럼 충격만을 주는 이런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헬기 같은 데서도 고무탄 쏠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헬기나 국내 차량에서도 고무탄을 쏴가지고 고무탄인데 약간 폭발해서 이렇게 고무탄 비슷한 효과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충격만 주는 이런 탄을 개발하셔서 그걸로 잡을 수도 있어요. 드론을 이런 부분을 자탄 방식의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충격만 주는 방식 가서 부딪히는 방식이 아니라 자탄 방식으로 퍼지는데 파편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충격만 주는 거죠. 폭발 구조가 아니고 이런 형태의 자탄을 만들어서 드론이나 항공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뢰 같은 거를 갖다가 터뜨렸는데 어뢰나 항공기에서 이제 공격을 한다면 자탄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유탄 발사기를 갖다 항공기에서 이렇게 전투기다 그냥 발사를 해가지고 그 파편식으로 함정을 먼저 작살내놓고 기동을 못하게 되면 큰 폭탄을 터뜨려서 박살내는 이런 방식. 어뢰를 쐈는데 거기다가 자탄 방식으로 이렇게 주변에 몇 미터에 퍼져갖고 작은 파편 구조로 어뢰가 약간 바다 위를 스치듯이 가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되겠어요. 어뢰가 이제 기존에 물 밑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탑재하든 뭐든 물 위를 스쳐서 가거나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약간 살짝 떠서 가거나 이런 탄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자탄 방식으로 터진다는 거죠. 근처에 가면 수면 위를 스쳐서 이렇게 이렇게 프로펠러를 달아든지 아니면 뭐 연료 분사도 되지만 바닷물이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프로펠러 팬을 달아서 그래서 어뢰를 갖다가 위에 살짝 뜨게 해가지고 여기서 공격할 수 있다. 기뢰에다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방식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수면 위로 스칠 때 저격을 못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더 유력적일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어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플랫폼에 탑재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수면 위로 살짝 스칠 때가 살짝 떠가지고 하면 잡기가 되게 요격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전파를 언어파하는 방식부터 이렇게 근처 가서 자탄 방식으로 파편이 터지면은 탐정에 타격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 번 하면 좋겠죠.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